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부산시 외곽에 있는 부산시의 자금이 충분히 많이 가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 중에서 좀 몇 가지 뽑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김해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장이고 또 실제로 많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김해시 외동, 자, 김해 서광 아파트 물건이 하나 있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9558호 자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김해 서광 아파트 15층입니다. 이게 아마 15층이니까 15층 중에 15층.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18.1평. 대지권은 10.4평입니다. 여기도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잘 구획 정리가 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에서 건축된 그런 아파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당연히 대부분 다 일괄 매각입니다. 이렇게 건축된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분리 매각하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사건 접수되었고 한 9개월 정도 만에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1차의 변경, 아마 이거 코로나 때문에 변경한 걸 겁니다. 그래서 4월 17일 1차 진행했습니다. 자, 그때 유찰되었다. 자, 이 가격에 낙찰받는 것은 경매로의 매수로 이익이 없다 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2020년 5월 18일 1억 560만 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자, 이때는 무조건 낙찰될 겁니다. 자, 소유자 박 누구누구, 채무자 박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이해관계자의 흔적. 자, 보겠습니다. 낙찰받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었느냐, 법원에 찾아와서 신고한 것이 있느냐, 임차인의 권리신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채권자의 권리신고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점유관계조사서 보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바로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물건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자, 등기 현황. 현재 소유자가 집을 샀습니다. 자, 샀죠. 그 뒤에 바로 근저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근저당. 권리 순위가 가장 빠른 첫 번째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2011년 1월 11일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다른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다른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 인수될 거 없었죠. 관리비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얼마가 연체되었고 어느 정도 기간 연체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로 부과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없다. 자, 여기는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점유관계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도 계획. 그럼 누구를 상대로 명도를 할 것인가? 당연히 소유자 세대. 자, 그러면 기간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잘 되고 이사 날짜가 잘 빨리 정해지면 1개월이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평균 1에서 약 한 1개월 반 정도 그 안에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해보니까 길게는 6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300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협의를 한다면 당연히 하한가 정도인 한 200만 원 정도 그 이하에서 협상이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그 금액을 주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물건 매물 보면
우리가 15층이었죠. 로열층 보면 1억 4천, 1억 3,800, 1억 3,900, 1억 4천을 기준으로 1, 200 정도의 어떤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거래가 보면 실제 2020년 와서 보면 1억 3천, 3,200, 2,900도 있고 3,450 그리고 1억도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현재의 이 물건의 가치를 대부분 반영하나?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로 이 하나가 가장 최근에 이게 됐다고 해서 지금 1억에 매매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거래의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정이 아니라도 이 하나의 거래로서 이 모든 것의 거래가 이제 이 정도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 기록을 보면 비슷합니다. 4천, 4,500도 있고 3천, 4천, 2,800, 2,200, 1억 1,950. 자, 이렇게 보면 1억 4천에서 한 1억 한 2천 이 정도 사이의 거래가 가장 많다. 자, 제가 보는 이 물건의 거래 가치, 자, 1억 감정가 1억 3,200은 적당하죠. 당연히 1년 이상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매각 시점이라도 이 1년 이내 안에 감정이 됐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의 감정이 지금의 거래 가능 금액하고 비슷하다. 자, 제가 봤을 때는 15층이라는 어떤 그 꼭대기층의 약간의 단점이 반영된다면 1억 3천에서 2천 이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래 가능 금액 범위다. 자, 낙찰 사례 많죠. 비슷한 아파트들이 밀집해서 개발되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년 넘었으니까 경매 낙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평형대 물건 저희 한국 아파트 두 개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과 4월 13일 아주 최근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14.9와 18.1 둘 다 나면 2차에 낙찰됐습니다. 2차면 낙찰이 된다는 것, 그리고 경쟁률이 7대1과 8대1이라는 것 비슷하죠. 이때 떨어진 사람이 또 이때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저 정도의 경쟁률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7, 8대1 정도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그 들어오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선수고 3분의 1은 간절한 사람인데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 3분의 1은 그냥 던져보는 사람일 것이다. 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분의 1인 한 두세 명 정도는 치열하게 수싸움을 해서 입찰가로 경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노출된 정보를 보지 않느냐? 다 봅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는 특별한가? 일반 상식이 갖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뻔합니다. 감정가가 이럴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다. 자,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3.7, 94.2. 하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중 평균 해보면 94.04됩니다. 하한가 1억 2천 적용하면 예상 낙찰가는 1억 1,384만 원. 상한가 1억 3천을 적용하면 1억 2,325만 원. 자,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1억 2천 물건의 가치라는 건 정확하게 딱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이 범위 안에서 거래가 가능할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이 구간이 있겠죠. 1억 2천, 1억 3천 사이. 이때 이 낮은 가마 하한가 이것을 가치로 보는 사람은 1억 1,400 정도. 상한가를 가치로 보는 사람은 이 정도. 이 범위 안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이 금액이 낙찰 가능성이 더 높겠죠. 높으니까.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낙찰자는 욕심이 적거나 또는 물건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